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의원입니다. 여러 물을 것이 많아서 총리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은 생략하고 직접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의 11개 도시에 지금 혁신도시가 다 있죠? 네. 충남, 대전만 혁신도시가 없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소위 대상에서 제외를 돼서 15년 동안 혁신도시가 없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실예로 혁신도시가 없다 보니까 대전과 충남은 인구가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12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 감소했으며 경제적 손실은 25조 2,700억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78억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경제적, 재정적, 인적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전 충남의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4일 본의원이 1차 토론회를 했고 12월 17일 충남도청에서 2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제 바로 국회에서 3차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 20여 명을 비롯해서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등 약 5천여 명이 공감대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지난 1월 19일 홍성군 광천 장날에 장을 방문하셔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년 역차별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충남과 대전에 있는 도민과 시민들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이 부정적인 답변 한 말씀에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은 총리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민과 시민들은 총리가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염려에 술렁거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충남과 대전의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은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관철을 시켜야 된다. 15년의 역차별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고 충남도민 53만 명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총리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불합리한 말씀을 하셔서 1월 30일 날 제가 등기로 총리님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난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첫 꼭지로 안 할 수 없어서 질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15년 전에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대상에서 뺀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그 이전에 대덕연구단지로 또 대전의 정부 제2청사 등등 있어서 많은 공공기관이 같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15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지역만을 놓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 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총리님, 네네. 제가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물은 게 아니고 네, 혁신도시가 충남, 대전만 15년 동안 없던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기자가 그러니까요. 물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년 전의 사정은 제가 아까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또 검토가 필요합니까? 대전에 20만 명, 충남에 합쳐서 인구가 줄고 10만 평의 땅이 지금 아니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타 지방에서 볼 때나 중앙에서 볼 때는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정부 제2청사가 세종시의 세소와 인구와 지금 행정적인 모든 지표의 상황은 완전히 세종시는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가 가니까 대전과 충남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15년 동안 여기에 방치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만한 손해를 봤으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총리로서 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혁신도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전 충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혁신도시가 11개 시도에 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15년을 늦은 데 대해서는 정부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또 이걸 연구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15년 전에 어떤 정부였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대전 충남을 뺐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15년 전의 논리로 돌아가면은 들어보시고요.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대전 충남 심지어 충북까지 갖고 계시는 피해 의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총리님이 지금 딴 말씀을 하시는데 충북은 여기 관계가 없어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지금 15년째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현재 세워주셔야지 15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걸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북을 거론한 것은 충북 또한 세종시로 이익받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총리께서 결론은 이거는 검토 대상으로 있는 거지 15년에 지금 피해를 보고 어려웠던 것은 전혀 지금 고려치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충남 시도민들께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여당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대전 충남의 시민과 도민들이 오늘의 총리의 말씀은 아마 엄청난 실망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거는 과거는 어땠든 오늘 우리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라도 나가주셔야지 15년 전 얘기라고 오늘의 상황을 또 연구하고 검토한다? 도대체 이런 놈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상 뭐 총리님 얘기 들어봐야 그게 그래서 그만 이거로 줄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보고에 의하면 대한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5년 연속 1위라는 건 아시죠? 네.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대한민국의 노인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자살률 5년 연속 한국이 1등을 합니까? 1위를 합니까? 총리님,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노인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36년 일본의 나라 뺏겼을 때도 독립의 주체가 노인이었습니다. 6.25 전장에 공산군을 물리친 것도 오늘의 어른들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만든 것도 오늘의 노인들이 장본인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지금 765만 명으로서 인구 전체의 14.38%
8%를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48만 명의 노인이 증가하여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 1000만 노인 국가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닥쳐왔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보건복지부 내에 노인정책국 46명이 현재 조직으로 오늘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재 11개 부처 27개 과에서 1년에 9조 6,200억 원에 달하는 56개 노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청이 만들어지면 유사 중복되는 11개 사업 1조 3,586억 원이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노인 복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노인도 이제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게 폐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노인복지청,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한 말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은 대한노인회에서 제가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한다니까 이러한 주문을 해왔습니다. 노인은 폐품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꼭 본회의에서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각 정당과 국회에서 노인 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노인을 한 가정의 부모의 가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765만 명 노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년 선거에서 투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꼭 본회의에서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의 노인복지청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충정을 존중합니다. 정부 내에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상의하시는 걸로요? 네. 네, 답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님, 4대강 16대보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하는 물이 고속도로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이용해서 식수와 그리고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 사업도 바로 이 4대강 16대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국가산업시설을 4대강 보를 해체 내지는 상시 개방하기로 정부가 결정해 지금 진행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보 철거 이유는 녹조 현상을 막고 수질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보 철거 이유는 너무 허술하고 현실성이 없고 국민의 혈세만 저는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녹조는 인이 발생했을 때 발생의 원인이 폐수입니다. 농약과 비료, 가축 폐수, 가정용수 폐수 등이 마구 강과 저수지로 들어갔을 때 25도의 인이 작용해서 녹조가 생기는 것인데 이거는 외국 선진국처럼 이러한 폐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수로 차단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녹조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인데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4대강 보를 부시면 된다. 이렇게 참 주장하는 것은 어설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수질 개선은 지류 하천 사업을 해서 이 보를 부셔서 물을 흘려보내질 말고 논과 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은 2중, 3중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를 부셔야만이 된다. 이런 참 저급하고 상식에 벗어난 것을 저는 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대강 보에 관해서 정부의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사평가위원회가 5가지 기준을 놓고 4대강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해서 현지 사정, 주민들의 의견을 더 감안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물관리위원회는 좀 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답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꽃이 대한민국 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근데 법적인 지위를 받아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무궁화는 대한민국 나라꽃,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우리는 상식을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해서 무궁화가 지금 우리나라 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총리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무궁화는 나라 꽃이다. 법적 지위를 빨리 받아서 대한민국 꽃은 무궁화꽃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세계 만방 국가에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육종으로 제가 이거 준비를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1분만 좀 봐주십시오. 우리 저 행장관님, 행정장관님. 장관님, 이 통장 서울대선에 관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성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6월 13일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이 통장에 대한 10만 원 인상 그리고 이 소비에 대한 것을 발표하셨죠. 예, 당정 정책 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은 솔직히 이거는 잘 모르시죠.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도 여러 번 그런 주장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공청회 토론에 간담회 때 우리 민주당에 숨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또 2년 동안 이걸 내가 4번을 했는데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을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행안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엄청나게 공방을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갑자기 장관님하고 이렇게 15명이 몰려와가지고 10만 원 올려주겠다. 그리고 지방대로 주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는 정책 알치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내년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부랴부랴 대한민국 통장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지 이 표현의식에 이렇게 날치기 식으로다가 정책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분개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공청회 토론에 8번, 6번 그 전문가 모시고 그때마다 전부 의원들한테 연락했을 때는 정부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10만 원 올려준다 했는데 마침 10만 원 올려준다고 하면은 이 통장들이 전부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그분들의 설명을 했어요. 정리하시죠.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저희는 여건도 갖춰달라는 거고 이 시군의 자체비로 이걸 하면 안 돼요. 국비로 해달라는 거고. 근데 지금 지방으로 다 떠다니는 그러니까 시장 분수들이 전부 지금 사방에서 전화와서 말하는 국가가 어린이를 왜 시장 분수한테 떠다니는 이런 것을 시간 없으니까 양을 표현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장관님께서 알으셔가지고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노력한 사람이 대가받는 사회로 가야지 노력한 사람은 따르는데 엉뚱하게 와서 날치기 식으로다가 정책을 도용해서 기자회견하고 국민에게 내가 했다고 내 정당이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이 문제를 살펴보셔서 정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원 수고하셨습니다.